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제가 뭐 수시 납치를 조심해라라는 방송을 이제 작년도 안 하고 재작년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이제 학종으로 이제 제가 아이들을 다 보내다 보니까 이제 수시 납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그게 그런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생활 기록부를 아이들 학생들을 분석을 하면서 좀 변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 납치 당할 아이들이 생활 기록부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노파심에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올해가 이제 논술 준비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그 예전에는 이제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면서 논술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는 논술 뽑는 전형이 늘어나서 내신 3등급에서 5등급 정도는 지금 논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지어 이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논술하면 대도시, 그다음에 서울 뭐 그런 쪽에 하는 학생들만 논술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솔직히 논술을 준비하지 않아서 좀 교과라든지 학종, 정규 준비했는데 올해 유난히도 지방에서도 논술을 준비하고 주말마다 서울로 상경해서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죠. 일단 두 번째, 교과를 위해서 수능 최저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용해 학생들이 수시 납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수시 납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요, 수시 6장을 지원할 때 기준점 설정이 변경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육모와 구모를 통해서 수능을 기준으로 수시 6장 전략이 필요한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수시로만 대학교 6장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어떤 학생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기 내신 점수가 기준이 되는, 자기 내신 점수가 기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처럼 이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신 기준으로 잡았다가는 무조건 수시에 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육모와 구모를 통해서 수능을 기준으로 수시 6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논술을 준비해도 어차피 수능을 준비해야 되고요. 교과 수능 체제를 준비해도 어차피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과 수능 체제 논술하더라도 뭐 3합 아니면 2합 5, 막 2합 7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논술과 수능 체제를 준비하는데 안정으로 잡을 게 내신으로 갈 수, 즉 학교 교과 내신으로만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안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 대학교를 안정으로 잡았어? 상담원사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논술 혹은 수능 처제를 물어보면 이제 3합도 있고, 그 다음 2합 5, 그 다음 2합 7도 있어요. 그런데 육모에서 2합 4가 나오는 아이들 많거든요. 2합 5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왜 교과를 내신으로 잡지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교과 전형을 하나 넣어야 된다면서요.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이 제 점수대로는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여기래요라고 하면서 그걸 안정으로 잡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시도 입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기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점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의 적합한 유형이 있어요. 그 적합한 유형을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도움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누가 옆에서 말했다. 그다음에 모든 게 이게 통설적이다. 이것을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의사항은 먼저 얘기하실 게 있어요. 첫 번째 유의사항이 무엇이냐면 논술과 수능 최전. 첫 번째, 이 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모와 구모를 통해 가지고 최소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그 마지노선 사이에서 먼저 수시 6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그 밑에를 지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조건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영어가 1등급이 나온지 꼭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능 그 생활기록부를 거기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다음에 육모 그다음에 3월 모평, 한 7월 복평 같은 거 이제 육모만 좀 보내달라 하거든요. 결과를 그러면 논술과 수능 체제를 준비한 학생들이 영어 1등급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많이 나오면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점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6월 달에 재수생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40에서 50%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재수생 수능 끝판왕은 수능 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능 당일날 상대평가 과목 국어나 수학이 한 등급 정도는 떨어질 것에 미리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영어 1등급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능 기준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안전마진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100분을도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편하게 뭐, 3합, 뭐, 4, 3합 7 그런 게 있잖아요. 일반고 기준으로 이제 6월 모평에서 이제 국영수 기준입니다. 탐구는 제외하고요. 국영수에서 3합 5가 나왔다 가정 한번 해봐요. 그러면 3합 5가 나왔으면 정시 때 많이 떨어져도 3합 6이나 3합 7이 나올 것까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최악의 가정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3합 5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라인이 고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가 될 수 있고요. 3합 7 정도가 나왔을 때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라인이 이화여대 중앙대 라인을 지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에 그래도 내가 못해도 3합 7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시는 이대 중앙대 그 라인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시로 한번 지원해 볼 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시 기준을 잡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 육모에서 그다음에 그 육모에서 만약에 또 이게 있어 아까 진짜 3합 5였고 육모에서 근데 내가 3합 8이 나왔어. 3합 9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3합 9가 나왔어. 그러면 못하면 이제 못해도 내가 수능 때 3합 9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이 되면 그럼 정시로 뭐 홍익대나 국민대나 송시대 세정도 이쪽 기준으로 정시를 기준으로 잡아서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연계열은 좀 틀려져야 되겠죠. 자연계열이 만약 3합 5가 나왔으면 정시 때 3합을 당연히 고려하겠죠. 그러면 뭐 3합 5라고 하면 2대 중앙대가 될 수 있고 3합 7 라인으로는 홍익대, 숙명여대, 숭실대 뭐 그쪽 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 기준을 무시하고 무조건 교과와 수능 체제만 고려해서 지원하는 실수를 범한 학생들이 매년 있었습니다. 즉 내신을 기준으로 잡는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내신으로 기준을 잡는 학생,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이 될까로 잡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수능 최저만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봤더니 그 아이가 오히려 정시로 보면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무조건 수능 최저만 보는 거죠. 근데 막상 보니까 넓게 보니까 정시로도 저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데 수시가 압수돼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방송을 말씀드린 이유가 또 수시 납치가 좀 걱정되고 논술이라든지 교과 수능 체제가 늘어난 이유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활동은 많이 없었습니다. 봉사 활동은 많이 못했죠. 심지어 여러분들 학생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게 한 가지 무엇인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수상 경력이 얼마 없어요라고 물어본 학생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학교가 대회를 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활동들이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와 자기 역량을 못 보여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도 있어요. 또한 학종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와 내신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수시를 대학교를 결정할 때 이 두 번째, 딱 이 두 가지만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소 마지노선 대학교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마지노선 대학교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 중에 하나인지, 최소 가고 싶은 대학교 중 하나인지 그 점을 꼭 고려하시고 최적의 조합 수시 6장 잘 조합해서 수시 납치 당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